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자 서진원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랑이라는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9번을 만나고 10번을 헤어져도 지울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서 늦게라도 사랑을 되찾게 된 제 오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98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당시 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현석이가 옆 동네로 이사가면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 운명의 사랑 성아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석이 보려고 옆 동네에 놀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함께 떡볶이집에 갔는데 거기서 떡볶이를 먹다가 현석이와 인사를 주고받는 성아의 모습에 꽂혀버렸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저에게 성아가 첫사랑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좋아했던 여자들은 있었거든요.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거나 동네 누나를 좋아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성아는 지금까지 좋아한 여자들과 느껴지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성아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싶어 고민한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시켜서 어버이날 감사 편지 외에는 써본 적 없던 제가 성아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한 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방구에서 예쁜 편지지를 사서 현석이를 통해 성아에게 전하기로 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지웠다 여러 장의 편지를 구겨버린 끝에 완성할 수 있었고 봉투를 풀로 꽁꽁 붙인 후 현석이에게 건넸습니다. 현석아, 이거 좀 성아한테 전해주라. 뭐야 이게? 핑크색 편지 봉투 뭔데? 연애 편지야? 야, 너 백성아 좋아하냐? 푸하하하. 성아가 뭐 어때서 잔말 말고 전해주기나 해라. 야, 너 가다가 혹시라도 절대 열어보지 마. 야, 열리지도 않겠다. 풀을 꽁꽁 붙여놨네. 걱정 마 임마. 다음에 떡볶이 쏴라. 현석이는 성아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저를 엄청 비웃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곤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착실하게 현석이에게 떡볶이를 사곤 했죠. 며칠 후 현석이를 통해 성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죠. 내용은 편지를 써줘서 고맙다는 것과 사소한 일상의 안부가 전부였지만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사랑의 큐피트 현석이를 통해 그녀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그렇게 성아와 1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펜팔 친구처럼 대부분 편지로 대화를 했는데 방학이 되면서 가끔씩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던 저는 말주변이 없다는 핑계로 늘 현석이를 껴 셋이 만나곤 했죠.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성아와 저는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전히 내용은 별것 없었어요. 그냥 날씨 이야기, 공부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였죠. 그렇게 성아와 일주일에 한두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때는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아에게서 오는 편지가 뚝 끊겼죠. 현석이에게 물었지만 현석이 역시 성아를 만나지 못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러다가 학력고사를 앞둔 어느 날 독서실에서 현석이와 성아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석이가 성아에게 성아야, 진원이가 편지 안 온다고 걱정 많이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얼마 전에 그 편지 상자를 부모님께 들켜서 모두 버려졌어. 그래서 앞으로 편지 못 보낼 것 같아. 진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학력고사 끝나면 그때 만나자고. 현석이는 성아와 만난 이야기를 바로 저에게 전했고 전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은 고3 생활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우리 모두 무사히 학력고사를 봤죠. 저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지만 성아는 원하던 성적을 얻지 못했고 재수가 결정되면서 아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소식을 건너 듣기로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사랑은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후로 성화에 대한 아련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일상을 살아갔죠. 그렇다고 항상 성화 생각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반적인 20대 남자였으니 또래 여자들에게 관심도 있었고 동기들과 어울려 미팅에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를 만날 때 기준이 언젠가부터 성화가 되어 있더군요. 그때는 그것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어리석은 미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를 만나는 것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게 되더군요. 조용한 대학 생활을 하던 저는 영장이 나와 군대를 다녀왔고 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할 당시는 IMF 직전이었죠. 경제시장은 많이 힘들어졌고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던 때였어요. 경제학과를 나왔던 저는 졸업 후에 고학번 선배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끔씩 선배를 도우며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친구들과의 연락도 피하고 일하고 남은 시간은 거의 공부에만 매진했죠. 연락을 주고받는 건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현석이와 가끔 일을 시켜주는 그 선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피 터지게 공부해서 1차에 합격했고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오랜만에 현석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진원이 너 해낼 줄 알았다. 합격 축하해. 이제 1차 통과한 건데 뭐 아직 멀었지. 응원할게. 끝까지 한 방에 딱 붙어봐. 열심히 해 임마. 아 맞다. 야 근데 내가 오늘 집 앞에서 누구 만난지 아냐? 성화를 만났다니까? 한국에 들어왔더라고. 어디 가던 중이어서 오래 이야기 못했는데 일단 연락처 받았고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성화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석이의 다른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이번 주말에 성화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거든요. 그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성화와 현석이를 만나러 갔죠.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성화는 한층 더 예뻐 보였습니다. 마치 TV 속 여름 음료 광고처럼 청량해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오랜 시험 준비로 찌들어 있는 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현석이가 술을 시켰고 오랜만에 뭉친 기념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와 그간 나누지 못한 대화를 잔뜩 했죠. 성화는 대입에 실패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더군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공을 살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차근차근 일을 배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화의 부모님은 꽤나 큰 회사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학 기간 동안 즐겁게 보냈다는 성화에게 현석이가 아이 그럼 계속 거기에 살지 왜 들어왔어? 첫사랑 찾으러 왔냐? 허허허 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화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군요. 원래 성화보다 4살 많은 오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다 하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자식은 이제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화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다가 어머니의 권유대로 유학을 갔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유학생활 8년이 참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화와 전 헤어지기 전에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로 주로 대화를 주고받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메신저로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고등학생 때 꽃 피우지 못했던 제 사랑은 비로소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는 현석이 없이도 성화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퇴근 후 만나 술 한잔 하면서 푸념을 하기도 하고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화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외국을 간접 체험하기도 했고 성화가 일하는 분야의 업무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냥 성화랑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반대로 성화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제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무척 좋아했어요.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가도 성아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시무룩해졌죠.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형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성아는 부러워했어요. 따뜻하게 자란 것 같다면서요. 눈치로만 봐도 성아네 집은 우리 집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지만 그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아가 달가워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아와 전 연인으로 지낸 지 1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아와의 만남이 너무 기쁘고 들떠서 그만큼 공부에 소홀히 했기에 세무사 2차 시험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28살이었죠. 물론 공부에 소홀하다는 것을 저 역시 느끼고 있었기에 각오했던 결과였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성아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2차 시험 보기 얼마 전 성아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죠. 제가 현재 수험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아 어머니는 성아에게 저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으나 성아가 못 헤어진다며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것 같더군요. 성아의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성아의 가족사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원군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아는 내 친딸이 아니에요. 성아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딸이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성아의 어머니는 자신이 그녀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성아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도록 허락해준 사람이고 성아에게는 은인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면서 성아는 무조건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아는 세상을 떠난 성아 오빠를 대신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시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은 성아의 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아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조건을 걸겠습니다. 2차 시험을 합격하면 교제를 허락해 주겠어요. 하지만 떨어지면 진원군이 헤어져 주세요. 성아의 어머니는 단호한 얼굴로 엄포를 두고 돌아가셨고 전 성아에게 어머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도 대부분 2,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보기 때문에 아직 1년 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했죠. 전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아와의 만남도 줄이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애틋한 느낌은 줄어들고 서먹하더라고요. 성아는 아무래도 저와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29살 겨울에 드디어 세무사 시험에 완전히 합격했습니다. 전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성아에게 알렸죠. 성아야, 나 드디어 합격했어. 축하해 진원아. 근데 나 결혼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 축하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아 어머님 같은 단호하신 분이 저를 기다려줄 리가 없다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죠. 전 그렇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아와 완전히 헤어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일하던 중 저도 31살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후배에게 소개받은 6살 어린 여자였어요. 밝은 성격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현지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 전 그녀를 성아만큼은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혼한 현석이나 세무사 선배가 하는 말이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 같이 살면서 맞춰가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정말 내 부인이 되는 거야. 현지씨 얼마나 밝고 싹싹하냐? 너 계속 성아 생각하고 있으면 평생 결혼 못한다. 라고 조언을 하더군요. 부모님들 역시 제 결혼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그렇게 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선배들의 조언대로 점점 단단해져야 하는 저의 결혼 생활은 잔잔한 파도에서 점점 거센 파도로 변해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일을 해보지 않았던 아내는 씀씀이가 해펐고 무엇보다 고집이 매우 셌습니다. 또한 감정 기복도 매우 심했죠. 어떤 날에는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아내는 다른 날에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게다가 친구라는 명목으로
저와 아내를 소개를 해준 남자 후배와 자주 어울려 다녔죠. 전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품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남녀가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는 것만큼은 이해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감정이 상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 제가 6살이나 나이가 많으니 참자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었죠. 저와 아내가 결혼한 이듬해가 2002년이었는데 당시 전국에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고 아내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해 친구들과 터키전을 응원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연평해전이 벌어진 날이기도 했어요. 뉴스 속보를 보게 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제 연락을 받은 친구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아내에게 연락했죠. 지금 바다에서 포 쏘고 난리가 났어. 그쪽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우선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것에 방해받았다고 생각한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참나, 전쟁이라도 난데? 진짜 나면 집에 갈 테니까 이런 유치한 짓 좀 그만해.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아주 전화기를 꺼버렸더군요. 그날 실제로 젊은 군인들 6명이 전사했을 정도로 큰 일이었지만 월드컵에 가려져 크게 조명되지 못했고 아내는 저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 후배를 비롯한 아내 친구들은 저를 조롱하는 듯한 별명으로 칭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아내와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결혼 후 3년이 지나 이제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아내는 아직 자기는 너무 어리다며 아직은 낳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이 지낸다면 제 업무가 바쁜 기간에 일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내는 되려 그 기간 동안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며 더 신나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더군요. 평소에도 아내는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 다니는 걸 더 좋아했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라는 명분으로만 살던 저는 결국 결혼 6년 만에 아내의 외도까지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나긴 소송이 시작됐죠. 그렇게 38살이 됐을 때 이 결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와 집만 반복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재혼 생각도 없었고요. 가끔 현석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석이와 술 한잔 하는데 갑자기 성아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성아 그때 결혼한 게 아니래. 한참 지나서 35살에 했다고 하더라. 사실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아랑 연락 잘 안 했거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서 현석은 자신이 알았을 때는 이미 제가 결혼한 상태였으니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성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에게 결혼한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결혼을 했다 하니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결국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요. 성아와 저는 2번이나 서로를 좋아했지만 우리의 타이밍은 안 맞았던 것이죠. 전 그렇게 제 사랑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일하면서 제 생활에 집중하니 시간은 금방 지나더군요. 그날도 역시 현석이와 술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29살에 결혼한 현석이는 다정한 아내와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여전히 2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현석이와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7년 만에 성아 소식을 전해오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아와 연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아 결혼 후에 외국 갔다고 했잖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디자이너로 꽤 성공했던 모양이더라고. 현석이는 휴대폰을 뒤져 성화의 기사가 실린 작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브랜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신문에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낸 듯한 기사였죠. 저는 현석이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 기사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인터뷰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가방을 디자인할 때 이 가방을 들면 잘 어울릴 만한 인물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해요. 지금 이 제품은 제 첫사랑을 생각하며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첫사랑 이야기도 인터뷰에 실려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저를 말하는 내용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지를 주고받았던 자신의 첫사랑이라면서 말이죠. 그러다 유학 때문에 연락이 끊기고 20대 후반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어긋나고 말았다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기 바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읽은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화가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죠. 하지만 달리 연락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나마 성화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후 성화의 브랜드는 한국에 들어왔지만 성화도 한국에 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석이에게 물어봐도 성화가 따로 연락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누군가 절 찾아왔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성화? 성화야! 그녀를 닮은 예쁜 꽃과 기사에서 사진으로 본 첫사랑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가방을 들고 온 성화를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성화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잘 왔어. 이젠 너랑 더 이상 헤어지고 싶지 않아. 성화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던 우리는 잠시 진정을 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전화를 걸었을 당시 성화의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성화가 사생아임을 밝혔다는 것을 알렸고 그 말을 들은 성화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그녀를 피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성화 어머니의 탓도 있었습니다. 제가 성화를 만나는 것이 그냥 동정일 뿐이라고 내내 이간질 하셨다더군요. 성화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확실하게 헤어지기 위해 결혼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이후 현석이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땐 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부모 품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바라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빠의 대체품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유학생활을 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갔고 거기에서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 하지만 성화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더군요. 성화의 전 남편은 그곳에서 자란 한국인 2세였는데 이 사람 또한 심각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부모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산 지 오래되었지만 전형적인 한국 시부모님 마인드였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고 남편이 바람을 펴서 시부모님에게 말하자 아들밖에 모르는 시부모님은 성화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여자가 못나서 그런 거다 라고 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며느리가 생기니까 없던 제사도 지내고 그 따뜻한 나라에서 김장도 하더라.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지나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성화는 결국 남편의 두 번째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지금의 브랜드를 탄생시켰고 한국에 성화의 브랜드가 런칭되면서 본인도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한국 오니까 네 생각이 먼저 나더라. 그래서 염치 없지만 현석이에게 연락해서 너에 대해서 물어봤어.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성화야.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엔 그녀의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을 말리지 못하셨죠. 10대, 20대를 지나 30대에 어긋나 버린 우리는
40대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산 지 이제 5년이 되었네요. 그녀와 저는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현석이 녀석이 저희를 보면 놀리곤 합니다. 아이 독한 것들, 니들이 무슨 천년의 사랑이냐? 아 징하다 징해.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현석이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근 30년 동안 현석이는 우리의 메신저가 되어준 거죠. 이제 저와 성화는 긴 시간을 돌아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해. 평생 행복하자, 성화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